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노원구 제1선거구 신동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기 의장님과 남창진 부의장님, 우영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고 계신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영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난 고 박환희 의원님의 열정과 꿈을 기억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유가족들의 슬픔에 위로를 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그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릴 것은 이제 요구자료 제출 오류에 관한 것과 예. 또 하나는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요구자료의 제출 오류에 관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지난 그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그 서울시 초등학교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안 된 학교, 그러니까 미설치된 학교에 네.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 학교에 대해서 교육 환경 개선 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예. 그때 들으셨죠? 예, 자리에 예, 계셨었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발언을 하고 10일 이내에 답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답변 보고를 교육청에서 왔는데 너무 죄송하다면서 27개 학교가 미설치가 아니고 12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제 발언에 의해서 보도도 나갔고 그 보도도 결국은 거짓말이 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27개 학교에서 12학교를 가져왔길래 제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가져오라 했더니 12학교 맞습니다 하는데 보세요. 27개 학교가 엘리베이터가 미설치 됐다고 하면서 12학교를 가져왔는데 12학교 중에 2학교만 미설치고 저에게 준 자료는 25개 학교가 설치됐더라고요. 예. 그럼 이거는 우리가 구두로 보고를 받은 게 아닌데 죄송하지만 허위 문서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아셨어요? 아니면 이번에 시정 질문? 이번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뭐 조치를 하셨나요? 예. 일단 보고를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학교 시설 통합 정보 시스템 에듀빌에서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아마 드렸는데 실제 좀 점검을 하다 보니까 네. 그 자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하고 얘기하면서 그 에듀빌 학교 시설 통합 정보 시스템에 올리는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좀 점검을 하는 용역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때 보고를 왔을 때 관계 부서도 그 시스템의 오류다, 시스템의 업로드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예. 발언을 하고 10일 후에 11일째 왔어요. 발언을 하고 그 다음 날이라도 알려줬다면 언론 보도가 나가기 전에 제가 좀 멈칫했을 텐데 네. 이미 다 나가고 나서 11일째 왔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가면서 특히 노원신문이라고 우리 노원구 지역신문인데요. 그 다른 매체는 27개가 미설치가 됐다고 이렇게 하고 구체적으로는 뭐 나간 데도 있고 안 나간 데도 있지만 노원구에는 특히 노원구에는 어느 학교라고 4개를 명시해가지고 그 특수학교 정민학교하고 또 이제 여기 그 월계초 녹천교 그다음에 당연초등학교인데 당연초하고 정민학교는 설치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 노원구에 그러네요. 그 초등학교 신뢰가. 중에 4개가 설치가 안 됐다고 이미 다 알렸는데 그러면 노원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학부형들이 4개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다 이제 우리 노원구에는 초등학교에서 엘리베이터가 다 있으니 아이들의 보행권이 보장되겠구나 이렇게 믿었는데 2학교가 다 하고 2학교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는 어떻게 이 오도된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주 이 점은 뭐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적도 하시고 또 저희가 실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설치 12개 학교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이번 기회에 아예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설치를 이제 하신다고 하고 네.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그거는 별개 문제고요. 네. 오늘의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이렇게 잘못 허위 문서를 가지고 의원들이 그 바탕으로 발언을 하고 네. 그거의 바탕으로 또 언론 보도가 나가고 결국에는 의원들이 자료를 믿지 뭐 수백 개 그렇죠. 수천 개에 네, 대한 그렇죠. 사업을 어떻게 다 발로 그렇습니다. 확인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늘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예. 어떻게 그거를 방안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려고 예, 예. 나왔습니다. 어, 따로 이 의원님이 관리하는 방안이 원하시면 있습니까? 뭐 저희가 정정 보도자료도 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그 제가 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왔었는데요. 보고를 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예, 그냥 죄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스템 문제로. 예, 너무 책임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질문에 예, 올렸습니다. 뭐 교육감님도 지금 뭐 다시 시스템을 이렇게 하겠다고만 얘기하시니까 참 할 말이 없는데 예, 예. 지금 이런 문제를 물론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구두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떠한 조사가 틀린 것도 아닌 전체적인 통계학적인 게 지금 틀려서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이 그래서 정보 앞으로 시스템 자체에 좀 문제가 알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이런 문제는 저 본위원회 일로 끝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예, 관리를 예. 잘 하십시오. 예. 네, 시간상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의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의원도 이 시민참여 현장 검증단의 일원으로서 한번 해봤는데요. 예. 이 검증단을 하고 나서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뭐 평상시에는 아주 자세한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시면서 저에게 네. 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시민참여가 예산이 한 근 1억 들어가요. 9,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한 80명 정도? 예. 몇 명 했나요? 그리고 예. 지금 77명이 참여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77명 이요? 예, 16개 팀으로 나눠서. 네, 맞습니다. 16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팀별로 네. 서울시 25개구를 그 환경 개선에 그 내구연한이 다 돼 있는 그런 내구연한에 도래한 것들을 학교에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순위를 매기고 그렇습니다. 순위가 선정된 것에 따라 이번에 이제 검증단이 꾸려져서 직접 실사를 나가서 방문을 해서 직접 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했고요. 그 검증단에는 이제 전문가도 있고 정말 시민의 대표도 한 사람이 있고 의원 중에 한 명씩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검증단이 마지막 날 3일을 하는 동안 마지막에 의견서를 적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의견서를 적었어요. 예. 적고 나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 우리의 반영이 그 검증단의 반영이 돼서 순위가 바뀌는가 이게 굉장히 의원님들께서도 서로 검증단한 의원들끼리도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검증을 했는데 불구하고 이게 검증 의견이 한 99건을 들어왔대요. 이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예. 그런데 우선순위가 변동된 건 딱 6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동을 우선순위가 변동을 하지 않는데 검증단은 왜 할까?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검증단은 왜 하는 겁니까? 아마 순위 조정 문제는 조금 민감하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시민 참여단의 의견만으로 순위를 바꾸는 게 그렇게 조금 이게 다 굉장히 민감해가지고요. 네. 그런 면이 있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검증단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순위가 192교에 대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예. 지금 한 3년분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한 80여 명이 5명씩 조를 짜서 이제 한
그 예, 검증단은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러이러하게 이거는 몇 순위로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라는 겁니까? 아마 그냥 확인의 차원입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저희가 순위 정할 땐 되게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네네. 현장의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정성적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제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거고 대체는 뭐 적게 됐습니다만은 약간 보완적 성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본의원은 이 현장 검증단을 하고 이거 참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처음엔 했어요. 예. 그래서 저희 검증단을 토대로 이렇게 순위 매겨놓은 걸 확인을 시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검증은 했는데 의견을 내는 시간에 각각의 의견을 굉장히 신중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6건밖에 순위가 변동하지 않아서 지금 이제 그 검증단에 필요한 예산이 한 1억씩 이렇게 들었는데 예. 불필요해서 이거를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려다가 생각을 해봤죠. 이게 여러 명이 한 80명이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량적 지표를 만들어서 어떠한 예를 들어 뭐 도장은 뭐 어떤 부분의 손상이 얼마만큼 된 거는 어떻게 뭐 점수를 매긴다든지 뭐 OX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정량적인 그 지표를 가지고 의견 수립을 하면 그게 객관적인 의견이 되어서 순위 변동에도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99건 중에 이제 뭐 약간 미세겠습니다만은 순위는 굉장히 중요하고 72건이 이제 물량 조정이나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저도 그 지금 그러니까 그 순위 조정이 이제 요구된 건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건이 된 걸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자세히 보시면 예. 예를 들어 내구 연한이 이제 뭐 한 10년이다. 이런 물품에 대해서 이 개선의 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내구 연한 10년 이상에 된 거에 대해서 이제 학교에서 그 신청을 해서 순위를 매기는데 예. 내구 연한 10년인데 뭐 한 15년을 쓴 경우가 있잖아요. 뭐 쓸고 닦고 해서 좀 더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구 연한이 더 많이 된 게 순위가 더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건 그래서 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걸 느낍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잘 살펴주시고요. 예, 예. 검증단을 운영을 하신다면 제가 지금 듣기로는 내년에도 이게 순차적으로 3년 차를 하면서 내년에도 또 검증단을 운영한다고 예. 올해 이 제도 자체는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냥 쭉 정해서 가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뭐 100%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런 검증 기회를. 근데 이제 의원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무게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적게 되니까 조금 안타까움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24년도 예산에도 한 3,300만 원 지금 그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꼭 필요해서 그것이 검증을 해서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급한 거 먼저 이렇게 해주겠다고 한다면 예. 그런 정량적 지표를 예. 만들어서 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그걸 예. 반영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좀 한번 해주시기 저도 바랍니다. 이 점검을 사실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학교를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가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말 잘 사용해서 상당히 좋고 내구 연한이 길지만 오히려 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저도 이제 부서에서 와서 보면 시설 쪽은 상당히 FM적이에요. 네. 그 저희도 야 이거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순위상 뭐 25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네. 그 순위가 굉장히 무게를 네. 갖는 걸로 이렇게 돼서 네, 교육감님 저도 시간이 그런 경우가 없어서 좀 더 이상 있었습니다. 들을 수는 한번 없고요. 점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예. 지금 초등학교는 제가 553개 중에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서 27개라고 오류 났던 걸 12학교로 지금 정리가 예. 됐잖아요. 예. 중고등학교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 중고등학교도 근데 중고등학교 엘리베이터요. 네. 예. 중고등학교는 지금 조금 더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가 83교, 고등학교 52교로 돼 있고요. 네. 이제 특수학급을 설치한다 그러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네.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아마 학생들의 그 편의도로 보면 일단 초등학교부터 먼저 저속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뭐 제안된 거는 다 하실 거라고 믿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문서이기 때문에 혹은 이번에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네, 좀 아주 점검하겠습니다. 각성하시고 주의 바랍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SH공사 지능형 홈 네트워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SH주택도시공사 김원동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김원도입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또 앞에 또 교육청도 5분 발언한 건을 말하게 됐는데 또 홈 네트워크도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어요. 들으셨죠? 예, 네. 그 지능형 홈 네트워크가 간단히 말하면 그 뭐 인터폰에서 비디오폰에서 여러 가지 기능이 이렇게 장착된 그런 난방이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홈 네트워크가 임대 아파트에 그 건설을 하면서 그 이제 시설물로 들어갔는데 요지는 그 홈 네트워크의 기능에서 예비 전원이 빠졌다 이 내용이잖아요. 예. 이 예비 전원의 그 기능은 뭡니까? 정전이 발생했을 시에도 이 작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비 전원 장치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 전원은 그야말로 예비 전원이에요. 그 전기가 나갔을 때 정전이 됐을 때 공동 현관문 열어주는 거, 난방 또는 그 현관문에 센서로 불 켜지는 거, 뭐 이렇게 그 예비 전원의 기능인데요. 본 의원은 어떤 걸 주장했냐면 그 AS를 하자로 보고 그 하자를 제척 기간 5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소멸 시효 기간에 10년으로 보고 그 10년으로 확대해 달라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그거는 지난번에도 그 혼합 임대 아파트나 그냥 별동 임대 아파트나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소멸 시효 기간에 60개 단지로 보면 그 비디오폰으로만 기능을 쓰는 아파트는 60개에서 하나 9개가 빠져요. 제척 기간에서 한 7개 빠지고 그 앞에 10년으로 봤을 때 그 13년부터 준공한 아파트니까 60개로 확대됐을 때 2개가 빠집니다. 앞에서. 그래서 전체 51개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률 자문을 지난번에 받아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부서에서 법률 자문을 또 신청을 했대요. 나왔나요? 지금 세 군데 신청을 해서 지금 아직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문을 받기 전에 그 본 의원이 그 5분 발언 전이에요. 그 SH공사에서 자문을 세 곳에서 받았고 본 의원도 자문을 세 곳에서 받았는데 SH공사는 예비전원 미시공 하자에 대한 소멸 시효와 제척 기간에 대한 그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 결론적으로 이 법률 자문에서 말하는 건 담보 책임 기간 내에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있는 구분 소유자는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SH공사 말하는 거죠.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하자 보수, 손해배상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이거는 SH공사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본 의원이 받은 법률 자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법률 자문은 SH공사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치 기준 미준수에 따른 보상 여부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랬는데 지난번에 이것을 하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보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한번 따져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법률상으로 하자로 보는 거지 원래 홈 네트워크라는 그 설치되어 있는 것에는 하자로 볼 수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글쎄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네. 당시에 이
설계 기준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상호 모순되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예비 전원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이 금년에 그 국토부 하자 판정위원회에서 하자라고 일단 판정이 되어서 네. 법에 의해서 일단 5년치에 대한 하자의 책임을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내부 결정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다시 10년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에 대해서 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 중이고, 또 이 문제는 이 제가 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되면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하자로 보느냐 하자가 아니다가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상으로 보면 소멸시효 기간이 확실하게 10년이 가는 건데, 하자로 보면 제척 기간 5년으로 본다 해서 16년 준공된 거로 봤잖아요. 근데 지금 사장님이 말씀 지금 하시다시피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SH공사가 아파트를 건설할 때 홈 네트워크에 대한 거는 예비 전원을 다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즉 뺐다는 얘기예요. 뺐죠. 하지 마라. 이거 다. 어쩜 60개 단지가 어쩜 한 단지도 이게 여기에 보면요. 60개 단지가 여기 이쪽에 보세요. 한 개도 설치가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19일 날 네. 설치 기준이 확정돼서 21년이요. 작년 2021년 2년 전에 이 기준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제 예비 전원을 전부 설치를 했는데, 네. 그 이전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네. 여러 가지 각종 법령상 네. 설치하지 않아도 네. 괜찮은 걸로 돼서 내부 설계 기준이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제가 그래서 여기를 좀 다시 보는데요. 2021년에 그 홈네트워크에 완전하게 설치하라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건 21년이라 21년 이후에 22년과 23년에 새로이 건설된 데는 그 예비 전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사장님. 예.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건 21년 이전에 개정된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전 언제냐면 2009년 3월에 우리가 이 법 개정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정이 되었을 때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가스밸브, 조명, 난방, 현관 출입 등의 제어 기능을 포함하고 비상시 예비 전력을 사용해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 전원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의무화예요. 의무화를 했는데 SH는 그것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문제에서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정전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도 안 나고 5년 동안 정전이 한 번도 안 나면 자기 집의 홈 네트워크에 그 예비 전원이 있는지 없는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번에? 어떻게 알았어요? 알게 된 거는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해주신 분이 있었고, 그것이 또 국토부에서 판정이 났고,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알게 된 건 이렇게 됐죠. 예. 그 강동구의 어떤 민원이 예. 민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네 아파트에 이거 빠졌으니 민원을 했어요. 민원을 해서 민원 처리가 안 되니까 민원 처리를 기다리다 안 되니까 이분이 분쟁위원회에다 냈습니다. 분쟁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죠. 하자보소 하라. 그래서 이제 발동 걸려서 23년에 했는데 그것이 이제 21년에 는 거예요. 분쟁위원회를. 그래서 23년 6월에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본의원도 알게 됐고 SH도 그때부터 이제 움직였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합 단지는 해주고 별동은 안 해준다 이랬다가
다시 그런 게 어딨냐 또 이러니까 다시 그러면 다 하겠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그 아파트만 해주냐 그 옆도 해주냐 뒤도 해주냐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노원구에도 그 센트럴파크 아파트가 SH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께 제가 전화를 해요. 회장님, 아파트에 이게 예비 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예비 전원 요번에 이렇게 하자보수 하겠다는 게 이렇게 배터리 교환하듯이 뭐 한 10분 이내에 하니까 동영상을 제가 보내드리고 전기 전문가한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니까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분들은 스스로 모릅니다, 그거를. 그러나 SH공사에서는 알고 있잖아요. 예, 계획할 때부터에 빼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 7월에 국토부 하자 판정이 나고 즉시 전수조사를 시켜서 일단 법적 기간에 있는 5년치는 전부 다 예비전원 설치를 직접 해주든지 네. 아니면 그 보상을 해서 문제를 이 법이 정한 기간까지는 해결을 해라 했는데 네, 이제 네. 그때 당시 우리 직원들은 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5년이니까 5년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이고요. 네.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10년치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법적 검토를 지금 받고 그 있습니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 10년을 해줘야 되는 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제가 주장을 하는 것뿐입니다. 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예비전원 장치 미설치는 하자보수로 판결받았는데요. 이게 민법의 소멸시효인 10년으로 대상 단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례가 났습니다. 이 판례가 있는데 불구하고 제척기관만 주장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지금 이 예비전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SH공사의 부서에서는 이게 의원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 의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데 왜 처음부터 안 했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직원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법이 서로 상충돼서 네. 반드시 해라 이런 게 돼 있지 않았고 그것이 확실하게 돼 있는 거는 2021년 12월에 그 확실하게 예비 그거는 이제 설치하라고 우리 돼 조례가 있어서. 개정된 거고요. 예, 예.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21년에 조례가 개정된 거고 또 반복적인데 2009년에 국토부에서 이거 의무화하라고 여기 제정을 했습니다. 기술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21년에 대법원 판례로 이 시효 기간에 10년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장하는 거지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의원님만큼 판례까지는 아직 공부를 보셨어요? 못했습니다. 예. 그거 한번 판례를 보시고요. 예.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 전원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이렇게 논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비상시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이 매년 들어요. 한 번 들어서 10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비 전원은 한 번 장착하면 10년, 20년 씁니다. 기계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건설을 할 때 이 우리가 두꺼비 집이라고 그러죠. 단자함에 APU 설치해갖고 선 다 끌어갖고 이 예비 전원의 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공사비는 세대당 얼마인가 했더니 15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그거를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건설비에서 그게 절약됐다면 지금 그 소비자인 입장이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요구한다면 당연히 하자 보수로 그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은 혼합단지에서 분양 임대는 해주고 별동은 안 해준다 이럴 때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어요. 예, 그 그래서 그런 세밀한 디테일한 그런 하자보수를 해야 정말 우리 SH공사가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공사보다 서울시 우리 SH공사가 훨씬 신뢰도가 높고 더 잘 건설하고 그렇죠? 100년 주택 지금
기약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하기 전에 이미 하자 보수는 철저히 하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면서 예.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홈네트워크 지난번에도 뭐 발언할 때 들으셨고 지금도 이제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들었는데요. 그 지난번에 시장님은 이제 고품격 임대 아파트를 구상하신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이 정말 그런 고품격 임대 아파트를 말씀하시고 또 노원구에 이렇게 또 시범적으로 하시고 정말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의 고충이 그 말할 수가 없는 게 뭐 면적은 뭐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처해 있는 거에 자신감을 갖고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하자 보수가 늦어질 때, 안 될 때, 이럴 때 더 자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품격의 임대 아파트가 건설을 하고 그 안에 임대 아파트의 주민들이 살 때 내부나 외부나 좋은 것도 좋지만 그 자잘한 이런 부품들 이런 거를 사실은 저는 속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알지 못해서 미리 선발로 해준 건 아니거든요. 이 케이스가. 그렇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정말 다 고쳐서 능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그 제척 기간이냐 소멸시효 기간이냐 그 관계는 제척 기간은 한 22개 단지를 하는 거고요. 소멸시효 기간으로 13년부터 준공하게 되면 한 51개 단지가 돼요. 합쳐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 SH공사 김원동 사장님과의 토론을 뭐 쭉 지켜봤습니다. 네. 일단 그 집합 건물의 경우에 5년의 제척 기간이 설정된 것이 일반 민법의 10년 규정에 비해서는 특별법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그게 보통의 경우에는 우선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법률사무소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 그 검토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잘 아시다시피 SH공사의 의지는 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들은 일반 분양주택들과 이 품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차이가 없이 예, 네. 고품질 사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미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의지는 저는 의심하지 않고요. 네.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 법과 이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진 다음에는 일단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거기에 입각해서 일 처리를 해야 이 공공기관이나 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네. 책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은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유권 해석이 나오면 네.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처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유권 해석이 나온다면 뭐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앞서 말한 거와 같이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도 좀 깊이 검토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임대아파트 홈네트워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25개구의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시장님 말씀 맞다나 고품격의 임대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즐겁게 이런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자에 대한 거는 신속하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